9. 사회적, 윤리적 변화. 7. 에너지 혁신 및 지속가. 5. 기후변화 대응 기술. 3. 생명공학 및 인간. AI가 예측하는 100년 후의 미래. 미래 100년간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되며 인류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분야별로 기술 발전 방향과 그에 따른 기회 및 도전을 과학적, 기술적,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우주 진출, 생명공학, 나노기술, 기후 대응, 양자 컴퓨팅, 에너지 혁신, 뇌공학, 사회윤리 등 9가의 영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기술 발전의 전망을 깊이 이해하고 인류가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기회와 도전을 예측해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초고도화된 AI와 자율 로봇. 미래에는 사람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함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말에 이르면 인공지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고도화될 전망입니다. 현재도 인간 수준에 가까운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 중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수십 년 내 인간 수준 AI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는 AI가 대부분의 인지 작업을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하는 자율학습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감정적 상호작용까지 가능한 사회적 존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로봇은 이미 위료교육 등 분야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도우미 역할을 시작했고, 사용자의 감정과 반응에 맞춰 행동을 조정하는 기술이 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감정 표현이나 공감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고, 사람들은 로봇을 친구나 동료처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완전 자율형 로봇의 역할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제조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활약하던 로봇들은 가정, 의료, 서비스 등 사회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일상적인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노약자를 돌보는 간병 로봇이나 가사 도우미 로봇,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 노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입니다. 22세기에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져 군사 분야에서도 인간-기계의 정신적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UN 미래 전쟁에서 인간과 기계 시스템 간의 전례 없는 공생과 매우 매끄러운 인터페이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곧 작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의 두뇌와 AI가 직접 연결되어 능력을 높이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보편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AI와 로봇공학 발전은 막대한 이득과 심각한 고민거리를 함께 안겨줄 것입니다. 한편으로 초지능 AI와 로봇 자동화는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인간이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AI가 인간의 효율을 증폭시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역할 축소와 일자리 대체에 따른 문제가 불거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AI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이미 교육, 의료, 제조 현장에서 사회적 AI 로봇이 활용되며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정교한 로봇이 등장하면 단순 노동뿐 아니라 전문직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등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간 전체 직업의 절반가량이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도 큰 도전입니다. AI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지능과 감정을 갖게 될 경우 인격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AI의 차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AI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일부 전문가는 고도화된 AI 로봇에게 일정 권리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논의를 뒷받침할 정책과 규범 마련이 시급하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신뢰할 만한 AI 개발 원칙과 책임 소재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미래 AI와 로봇공학은 인간과 구별 어려운 수준의 지능과 사회성을 지니며 전 분야에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생산성과 편의를 높여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재편과 윤리적 딜레마를 가져옵니다. 인류는 AI와 공존하면서 인간 고유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하며 기술을 통제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우주 탐사 및 행성 거주, 다행성 종족을 향하여 나사가 구상한 미래 화성기지의 상상도 화성 지하에 온실을 만들어 식량을 재배하고 원격 로봇과 우주 비행사가 함께 기지를 건설하는 모습이다. 인류는 향후 100년 내에 지구 너머 행성으로 생활권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화성을 비롯한 외행성에 인류 거주지를 건설하려는 목표가 현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과 국가들이 모두 21세기 중반부터 화성 유인 탐사와 식민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2100년경에는 달과 화성에 지속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기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한 미래학 보고서에서는 2100년까지 달에 자급자족 식민지가 세워지고 화성에도 수백 명 규모이지만 정착민이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연구개척 기지로 시작하겠지만
점차 거주 인구와 시설을 늘려 지속 가능한 식민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행성 거주는 인류 문명을 다행성 종족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한편으로 이는 인류 생존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철학자 토비 오드는 현 세기 내 인류가 멸종할 확률이 6분의 1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지구 밖에 인간 거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우리 후손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구의 대형 소행성 충돌이나 초화산 폭발, 핵전쟁 같은 전 지구적 재앙이 닥칠 경우 다른 행성에 거주지가 있다면 인류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 이주 계획에는 인류의 종 보호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행성에 사람이 살게 되면 각 사회가 독자적 실험과 혁신의 허브가 되어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화성 식민지는 혹독한 환경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공학이나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달 거점은 지구와 우주를 잇는 경제권을 형성하여 우주산업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주 자원 채굴 역시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구 바깥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면 에너지와 소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행성에는 백금족 금속이나 희귀 광물이 다량으로 존재하며 달에는 헬륨-3처럼 핵융합 발전에 유용한 자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 기업과 기관이 소행성 채굴 기술을 연구 중이며 실제로 가까운 소행성에 탐사선을 보내 자원 채취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밀 채굴 로봇만 개발되면 우주 자원 채굴은 생각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2100년경에는 우주 엘리베이터나 대형 운반선을 통해 채굴한 자원을 지구나 화성 식민지로 운송하는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광산업은 지구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도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얻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우주 경제권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행성 거주의 실현에는 극복해야 할 막대한 도전이 존재합니다. 우주 이주 기술 자체도 난제지만 무엇보다 화성과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 인간이 생존하고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화성은 대기가 희박하고 자기장이 없어 우주 방사선에 직접 노출됩니다. 장기간 머무르면 암 발생 등 건강 위험이 커지므로 기지와 우주복에 강력한 방사선 차폐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균 영하 60도의 한냉한 기후, 거의 없는 산소, 물 부족 등 환경적 제약도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현지의 얼음에서 물과 산소를 뽑아내는 현지 자원 활용 기술, 밀폐 생태계에서 식량을 자급하는 우주 농업, 거주지 전체를 방어하는 돔 구조물이나 지하 거주지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사는 화성의 토양과 얼음을 이용해 방사선을 막는 아이스홈 개념을 제안했고, 일부 과학자는 생명공학적으로 고산소 생산 조류나 내방사선 미생물을 투입해 화성 환경을 개척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성 식민지 건설은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수반합니다. 누가 우선 이주하는가, 행성 거주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규정하는가, 토지 소유권이나 행성 환경보호 문제 등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합니다. 우주조약상 전체는 어떤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식민지가 생기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화성같이 미개척 생태계를 인간이 개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만약 화성에 미생물 생명이 있다면 인류의 이주가 그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성보호 원칙과 인류의 개척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100년 후 인류는 달과 화성의 발판을 마련해 우주로 진출한 종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인류 생존과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혹독한 환경 극복과 윤리적 딜레마라는 도전을 동반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구 밖에 두 번째 고향을 건설한다면 인류 문명은 더욱 복잡하고 풍요로워지겠지만 그만큼 성숙한 책임의식과 국제협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수명 연장, 유전자 편집과 노화의 정복, CRISPR, 유전자 가위 개념도 DNA 이중 나선을 표적 부분에서 잘라 편집하는 모습, 이 기술로 질병 유전자 제거부터 인간 강화까지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향후 100년간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발견들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달로 유전병을 치료하고 인간을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노화 억제를 통해 인간의 건강 수명이 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장기와 사이보그 기술이 발전하여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꿈이 아니게 됩니다. 우선 크리스피알-카스9로 대표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앞으로 의학과 생물학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CRISPR는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고 원하는 서열로 치환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미 실험실 단계에서 여러 질병 치료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CRISPR로 유전질환을 일으키는 DNA 결함을 교정하거나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제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놀라운 점은 DNA의 특정 위치를 정확히 잘라내고 삽입하는 맞춤형 도구,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생명체의 유전 설계도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100년 뒤에는 인간 배아 단계에서 질병 소인을 없애는 유전적 치료가 상용화되고 누구나 선천적 질환 없이 태어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체 능력이나 지능, 외모 등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개조, 일명 디자이너 베이비의 논의도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다만 이러한 생식세포 편집은 다음 세대의 변화가 영구 전달되므로 현재도 윤리 논쟁이 뜨겁습니다. 2018년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CRISPR 아기 탄생이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 과학계가 강력히 비판했던 사례처럼 미래에도 규제와 사회적 합의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안전성과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 유전적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며 인간의 유전적 평등과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질문도 제기됩니다. 노화 억제 기술은 인류의 오랜 꿈인 수명 연장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노화 자체를 치료 대상으로 삼는 연구가 등장하면서 노화를 정복할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일부 과학자는 인간의 노화를 치료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며 생물학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조차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예전엔 공상과학으로 여겨지던 항노화 약물과 젊음의 샘 기술이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예를 들어 면역 억제제인 라파마이신은 세포 신호 경로를 조절하여 노화 과정을 늦추는 효과로 주목받고 있고 칼로리 제한의 노화 억제 효과를 모방한 약물들도 연구됩니다. 특히 혁신적인 접근은 세포 리프로그래밍입니다. 이는 이미 성숙한 세포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로 일본의 야마나카 박사가 역분화 만능줄기 세포를 만든 이후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분적인 세포 재프로그램으로 늙은 생체 조직을 다시 젊게 만드는 동물 실험 결과들이 발표되며 노화는 가역적이다 라는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쌓이면 100년 후에는 인간 장기의 회춘이나 노쇠한 신체의 복구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수명 한계를 대폭 늘려 현재 최고 기록인 122세를 훨씬 넘어 150세, 200세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물론 보수적인 예측에 따르면 2100년까지 최고 수명 기록이 130세 안팎일 것이라는 연구도 있지만 이는 현 기술 수준에 기반한 통계적 추정입니다. 획기적 생명공학 돌파구가 나온다면 시나리오는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인공장기 및 생체공학도 미래 의료의 핵심입니다. 현재도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단순한 조직이나 연골, 피부 등을 만들어 이식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에서 20년 내에 인공간, 콩팥 등 복잡한 장기의 출력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100년 뒤에는 환자 자신의 세포로 만든 맞춤형 인공장기 이식이 일반적인 치료법이 되어 장기 부족으로 인한 이식대기나 면역 거부 반응 문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여 실험실에서 인공심장이나 뇌조직을 만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체를 기계장치로 대체하는 사이보그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미 팔이나 다리에 로봇 의수족이 근전신호로 정교하게 제어되고 뇌에 칩을 심어 시력을 회복시키거나 마비 환자가 컴퓨터 포인터를 움직이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미래에는 인공눈, 인공노의 보철 등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일반인도 사이보그 수술을 통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신체가 더 이상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내 몸의 장기를 인공물로 서서히 교체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내가 달라지는가와 같은 정체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생명공학 혁명의 사회적 파급은 막대합니다. 질병의 극복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인구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22세기에는 100세 넘는 인구가 극평범해지고 인구 고령화가 아닌 인구 장수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 연금, 노동, 가족 개념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전자 편집이나 수명 연장 기술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첨단 생명공학 서비스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신인류 계층과 유전적 하위 계층이 나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돈 있는 계층만 수백 년 건강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기술 혜택을 못 받아 평균 수명이 뒤처진다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형평성 있게 분배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정책적 노력과 국제 규범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생명의 정의와 죽음의 의미에 관한 철학적 성찰도 요구됩니다. 인간이 사실상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면 삶의 목적과 사회 규범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철학자는 죽지 않게 되었을 때 도덕은 급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한한 삶을 전제로 쌓아온 인간 문명이 영생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미래 생명공학은 인간을 유전적 한계로부터 해방시키고 질병과 노화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엄청난 복지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논쟁과 사회적 조정을 요구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4. 나노기술과 재료과학, 원자 수준의 혁신. 나노기술은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조작하여 전혀 새로운 성능의 소재와 장치를 만들어내는 분야로 100년 후에는 제조업과 의학, 환경 등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경량 초강력 신소재 개발은 현재도 활발한데, 예를 들어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는 강철보다 수백 배 강하면서도 매우 가볍고 유연하여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재료로 불립니다. 앞으로 이런 나노 소재를 대량 생산하고 구조체에 활용하게 되면 건축물, 탈것부터 전자기기까지 혁신적 경량화와 내구성 향상을 이룰 것입니다. 실제 우주 엘리베이터 개념에서도 가늘고 긴 케이블을 만들 초강력 소재로 탄소 나노튜브를 지목하고 있으며, 2100년경이면 이러한 재료 문제가 해결되어 우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나노 기술이란 환경 변화나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성질이 변하는 재료나 소자를 말합니다. 미래에는 나노 센서와 나노 액추에이터가 사방에 내장되어 건물이나 옷, 기계 등 우리의 생활 환경이 스스로 감지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나노 코팅된 창문은 햇빛의 세기에 따라 투명도와 단열성을 자동 조절하고, 스마트 페인트는 벽의 균열이나 구조 약화를 감지해 색깔 변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위료용 나노 입자는 몸속을 순환하며 질병 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약물을 정확한 부위에만 전달하는 표적 치료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미 나노로봇을 암 치료에 이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특정 암세포만 찾아가서 약물을 주입하거나 레이저로 파괴하는 기술이 시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의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여 의학의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자 조립 기술은 일종의 분자적 공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상적인 나노 기술의 최종 단계로 꼽힙니다. 이는 분자 하나하나를 원하는 대로 결합해서 임의의 물질이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분자 제조기를 의미합니다. 만약 100년 후에 이런 기술이 확립된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물건을 재료 원자들만 공급하면 기계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희소자원이나 생산 비용 개념이 크게 변하고 경제구조도 현재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상당한 기술적 난관이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나노기술의 단계적 발전을 고려하면 우선은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원자 단위 조립 생산이 가능해지고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배터리, 위약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부터 원자 정밀 제조가 도입되어 품질과 효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 기술은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나노 규모에서 개발된 신촉매는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바꾸거나 오염 물질을 무해한 성분으로 분해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나노 여과막은 바닷물 담수화나 산업 폐수 정화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깨끗한 물 공급을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를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스마트 나노 필터가 대기 정화에 이용되고, 토양 오염 지역에는 오염 분자를 분해하는 나노 입자를 살포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환경오염 정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나노기술의 발전에는 잠재적 위험도 따릅니다. 가장 악명 높은 시나리오로 그레이구가 자주 거론됩니다. 이는 스스로 복제하며 무한히 증식하는 나노로봇이 통제 불능에 빠져 지구 생태계를 모조리 분해해버리는 재앙적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과장된 SF로 취급되지만 기본적으로 나노머신의 오용이나 안전사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실제로도 크기가 너무 작은 나노 입자는 인체나 환경에 예상치 못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나노물질 안전성 연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나노기술이 실생활에 깊이 파고들 때 이를 규제하고 책임질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에게 나노기술의 작동 원리와 안전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나노기술과 신소재는 원자 하나까지 통제하는 절대 정밀 제조를 가능케 하여 산업계를 변혁시키고 의료, 환경 등의 난제를 해결할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아무거나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계라는 상상이 현실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 관리와 윤리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두 얼굴을 인지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나노기술을 인류 복지에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구를 지키는 최첨단 솔루션.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향후 기술 발전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거나 적응하는 데 집중될 것이며 100년 후의 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후 문제에 대응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요 기술 방향으로는 탄소 포집 및 제거, 인공기후 제어, 생태계 복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해 제거하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대규모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2100년까지 수십억 톤의 CO2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강조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이 직접 대기에서 콜을 빨아들이는 직접 공기 포집 플랜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기업 클라이먹스는 아이슬란드 등의 대형 DAC 설비를 설치하여 콜을 모은 뒤 지하에 주입해 광물로 영구 저장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22세기에는 탄소 제거 산업이 새로운 경제 분야로 자리 잡아 전 세계의 잉여탄소를 정기적으로 회수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도로의 아스팔트나 건물 페인트 자체가 태양광을 전기로 만들고 작은 휴대용 배터리에 저장하는 식으로 일상 모든 곳이 에너지 생산 저장 수단이 되고 여기서 남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 DAC 설비를 돌리는 탄소순환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2100년경에는 화석연료 기반 탄소발전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탄소 배출은 자연이나 인공수단으로 모두 상쇄되는 넷제로를 넘어 순제거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인공기후 제어, 즉 지구공학은 기후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보다 직접적인 시도입니다. 예컨대 성층권에 에어로졸 입자를 뿌려 햇빛을 일부 반사시키는 방법이나 바다의 특정 물질을 살포해 이산화탄소 흡수를 늘리는 방법 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구공학은 전 지구적 기후를 조작한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논란이 큽니다. 21세기 초 현재 연구들은 아직은 위험 부담이 커서 섣부르게 시행하기 어렵다. 는 결론이 우세하지만 22세기까지 기후 악화가 심각해진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미래에 거대한 드론 함대가 성층권에 미세한 반사 입자를 살포하거나 대형 기계들이 온실가스를 대량 흡입 분해하는 광경을 상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의 시초격인 태양광 차단이나 탄소 제거 기계는 이미 실험 및 시범 단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지구공학 기술은 자칫 예상치 못한 재앙적 부작용을 부를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한 검토와 국제적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 측면은 기상 제어 기술이 발전하면 장기적으로 가뭄 조절이나 허리케인 약화 등 재해 예방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강우나 구름 씨 뿌리기 기술이 정교해져서 사막화 지역에 주기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거나 태풍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 역시 미래 기술의 중요한 축입니다. 인류 활동으로 파괴된 숲, 바다, 생물종 등을 최첨단 기술로 되살리는 노력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 식림 기술은 자율비행 드론이 넓은 벌채지를 빠르게 날아다니며 씨앗을 심어 대규모 숲 복원을 수행합니다. 또한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 멸종된 종을 부활시키거나 멸종 위기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주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팀은 멸종된 매머드나 태즈메니아 호랑이를 유전자 편집으로 되살리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100년 후에는 이러한 멸종 복원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다만 윤리적으로 찬반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침입종 억제를 위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환경 보전에 적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컨대 외래 침입지로 고생하는 섬 생태계에 유전자 드라이브로 번식을 차단하는 개체를 퍼뜨려 고통 없이 개체군을 제거하는 방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공학 기법들은 전통적인 보존 노력과 결합되어 22세기에는 지구 생태계 건강이 다시 크게 개선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 기후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가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과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기술은 그 변화를 돕는 수단입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친환경 의식이 높고 기술 활용 역시 탈탄소화와 순환 경제 원리에 맞춰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탄소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탄소세와 탄소 배당 도입, 녹색 금융 등이 기술 발전과 함께 시행되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탄소 중립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인공기술과 함께 자연 기반 해법도 병행되어 광활한 조림 사업이나 해초숲 복원 등으로 지구 스스로의 치유력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됩니다. 요약하면 미래의 기후 대응은 첨단 기술과 글로벌 정책이 어우러진 총력전이 될 것입니다. 탄소를 빨아들이고 햇빛을 조절하고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는 기술들이 등장하지만 그 효과와 위험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 낙관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함께 이뤄낼 때 비로소 인류는 기후 변화라는 도전을 극복하고 후손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6. 양자 컴퓨팅 및 차세대 정보기술, 계산 패러다임의 혁명.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팅은 100년 후 정보기술의 중심에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하여 기존 컴퓨터로는 수백만 년 걸릴 계산을 순식간에 처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데이터 처리 능력은 암호학, 신약 개발, 기상계측, AI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불러올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특징은 병렬성과 얽힘을 활용해 특정 문제에서 기하급수적 속도 향상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분의 문제를 양자 컴퓨터의 슈어 알고리즘으로 풀면 현재 암호체계의 보안을 좌우하는 매우 큰 숫자의 인수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십 년 내에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여 기존 공개키 암호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는 이르면 향후 20년 내 양자 컴퓨터가 현행 공개키 암호 방식을 모두 무력화할 규모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쓰는 인터넷 보안, 금융거래, 국방통신 등이 양자 컴퓨팅 시대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양자 내성 암호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며 양자 키분배와 같은 양자 암호 기술도 병행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을 구현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100년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자체는 우리에게 엄청난 계산 능력의 도약을 선사할 것입니다.
초거대 연산 병렬화 덕분에 복잡계 시뮬레이션, 최적화 문제, 기계학습 등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화학자들은 양자 컴퓨터로 분자들의 양자적 상호작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슈퍼컴퓨터로도 어려운 기후 모델 예측이나 우주 시뮬레이션도 양자 컴퓨팅으로 한층 정밀하게 수행될 것입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패턴 탐지와 의사결정도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수행하여 AI 능력을 증폭시킬 것이라 합니다. 즉, AI와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양자 알고리즘을 접목하면 새로운 통찰과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정보기술은 양자 컴퓨팅 외에도 여러 경로로 발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자 컴퓨팅은 전자 대신 빛을 이용하여 훨씬 빠르고 전력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시도하며, DNA 컴퓨팅이나 생체 컴퓨팅은 살아있는 세포나 생체 분자를 연산에 활용하는 색다른 패러다임입니다. 뉴로모픽 칩은 인간 뇌의 시냅스 연결을 모방해 현재 AI 연산의 병목을 해결하려는 기술로 100년 뒤에는 인간 뇌 수준의 효율과 밀도를 지닌 인공지능 프로세서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문제 유형에 따라 최적화된 컴퓨팅을 수행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즉, 양자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뉴로모픽 컴퓨터 등이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각자 잘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지금보다 훨씬 똑똑하고 효율적인 컴퓨팅 생태계를 이룰 것입니다. 이 정보혁명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계산 능력의 폭발은 기술 발전 자체를 가속화하는 연쇄 효과를 가져와 과학 연구와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할 것입니다. 또한 양자 기술은 경제와 안보의 판도도 바꾸어 누가 더 강력한 양자 컴퓨팅 인프라를 갖추는가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AI 발전을 한층 증폭시켜 범용인공지능이나 특이점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합니다. 반면 양자 격차가 심화되어 일부 강대국이나 거대 기업만 이 혜택을 독점하면 새로운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팅 기술 역시 개방과 협력을 통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22세기의 컴퓨팅은 양자역학을 등에 업고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는 암호 보안부터 과학 계산까지 혁신을 일으키며 인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지만 새로운 보안 위협과 사회적 격차를 동시에 몰고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강력한 도구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하여 지식과 번영을 증진시키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가능한 기술, 무한 청정 에너지의 시대. 에너지는 문명의 혈액과 같아서 미래 기술 발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100년 후 인류는 화석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 청정하고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중심에는 오랜 꿈이던 핵융합 발전의 실현과 우주 태양광 발전 등의 혁신이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항상 20년 후면 상용화된다는 농담이 있을 만큼 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전 세계의 민간 공공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중수소, 삼중수소 등의 가벼운 원자핵을 결합해 헬륨으로 만들며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연료가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어 사실상 무한하며 방사성 폐기물 위험이 적고 사고 시 반응이 자동 정지되는 등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각광받습니다. 현재 국제공동으로 건설 중인 ITER 실험로가 2030년대 가동 목표이며 여러 스타트업도 소형 혁신로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21세기 말에는 마침내 핵융합 발전소가 실용화되어 완벽한 발전은 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융합이 구현되면 이것이 곧 궁극의 배터리 역할을 하여 에너지 저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밤낮이나 날씨와 무관하게 막대한 전력을 생산해두고 인겨 전력을 수소 등 이체너지 형태로 저장하여 필요할 때 쓰는 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00년경 화석연료 에너지는 등불이나 증기기관처럼 역사적 유물이 되고 거의 모든 전력과 열은 핵융합과 재생에너지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혁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태양광과 풍력의 단가는 크게 하락해 일부 지역에서는 화석연료보다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100년 후에는 지붕, 창문, 차량 외장 등 모든 인공물 표면이 태양전지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태양전지 효율이 지금의 2~3배가 되고 가격은 더욱 낮아져서 사실상 태양에너지를 무제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으로 간헐성 문제도 극복됩니다. 미래학자들은 22세기에는 스마트폰 크기의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 하나로 자동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는 현재의 리튬 배터리를 뛰어넘는 차세대 배터리나 슈퍼커패시터, 수소연료전지 등이 발전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지표면의 한계를 넘어 우주에서 에너지를 수집하는 구상입니다. 우주에는 밤도 날씨도 없어 24시간 태양광을 받기 때문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 위성을 띄워 전력을 모은 뒤 마이크로파나 레이저로 지구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전송받은 에너지를 지상 안테나에서 다시 전기로 변환하여 전력망에 넣는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전 수석 기술자 존 맨킨스는 수십 년 내 태양광 위성이 대량의 저렴한 청정 에너지를 세계 시장에 전달할 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있습니다. 100년 후에는 지구 상공에 수많은 에너지 위성이 떠 있고 지상에는 거대한 수신 안테나 농장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이 확립되면 사막이나 극지 같은 외딴 지역도 전기를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고 심지어 우주 식민지에도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구 대기로 에너지를 쏘는 과정의 안전성, 경제성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해결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혁명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가 넘쳐나면 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줄고 기후변화 문제도 완화됩니다. 에너지 획득 비용이 떨어지면 바닷물 담수화로 물 부족을 해소하거나 식물을 인공조명으로 키워 식량 문제를 푸는 등 2차 효과도 막대합니다. 또한 교통 분야에서 석유를 대체해 전기나 수소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할 것입니다. 한 에너지 전문가 조시 사위슬락은 2100년의 탄소 연료는 지금의 가스 등불처럼 일부 역사적 장소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이 드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기술에도 사회적 쟁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부국과 빈국 간의 경제 구조가 재편되면서 지정학적 파워 밸런스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 수출국 지위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토지나 환경 영향 문제, 그리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 에너지 불평등이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소나 우주 태양광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해 초기에 선진국이나 대기업 위주로 독점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촌 공동 협력이 중요하며 에너지 기술 공유와 지원 정책 등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22세기는 무한에 가까운 청정 에너지 시대로 진입할 것이며 에너지 제약이 사라진 인류는 더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릴 잠재력이 있습니다. 핵융합과 우주 태양광 등 혁신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류는 값싼 전기를 기반으로 어떤 도전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만 에너지 지형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비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8. 의식 및 뇌공학 기술, 인간과 기계의 융합, 디지털 불멸의 가능성. 뇌과학과 정보기술이 만나 탄생한 뇌공학 기술은 미래에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 개념을 재정의할 혁명적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인간 두뇌와 AI의 융합, 그리고 디지털 불멸 등이 핵심 화두입니다. BCI 기술은 뇌신경 신호를 읽고 자극하여 컴퓨터와 소통하는 기술로 이미 초기 단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뇌에 전극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이거나 커서를 제어하는 임상실험이 성공했고 청각을 잃은 이에게 소리를 다시 느끼게 하는 뇌이식도 연구 중입니다. 100년 후에는 BCI가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널리 보급되어 사람들은 생각만으로 기기를 조종하고 서로 뇌파로 소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기업들은 수년 내 인간 뇌에 수천 개 채널에 전극을 심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강화하거나 클라우드 AI와 직접 연결해 지식을 실시간 다운로드받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퍼도 군사용 BCI 연구를 통해 인간과 AI의 심비오시스를 꿈꾸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병사들이 생각만으로 드론이나 로봇 병기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BCI를 활용한 완전 몰입 가상현실, 기분 조절 뇌자극 등 새로운 경험 산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융합은 BCI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AI가 외부 도구를 넘어 우리 뇌 속에 일부 탑재되거나 반대로 우리의 의식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 인간은 뇌에 삽입된 AI 코프로세서로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의 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집단 지성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인류는 진정한 사이버그 인간으로 거듭나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지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뇌와 기계가 융합된 인간에게 기존 윤리와 법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완전히 새로운 규범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뇌 해킹이나 정신사생활 침해 같은 윤리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악용해 기억을 조작하거나 의사를 통제한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뇌 보안 기술과 법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불멸, 즉 마음 업로드는 SF에서 단골로 다뤄지던 개념이지만 미래에는 실현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뇌 정보를 모두 디지털로 복제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의식을 영속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이러한 기술이 2045년경 가능할 것이라고까지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요원한 목표이지만 뇌신경 지도화와 고해상도 촬영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 뇌 회로 전체를 스캔해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을 백업해 두었다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소프트웨어로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영생에 가까운 개념으로 어마어마한 철학적 사회적 파급을 지닙니다. 스티븐 코틀러 등 미래학자들은 마음 업로드 기술은 생각보다
상상보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며 22세기에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형태로 살아가는 과학자의 조언을 후세가 구하거나 반대로 악인이 영원히 살아남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식으로 긍정과 부정 시나리오가 모두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불멸의 존재에게 도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라는 질문처럼 영생사회의 윤리는 우리가 수십만 년 인류 역사에서 축적해온 윤리관과 근본부터 다를지 모릅니다. 죽음이 없는 사회에서는 삶의 의미, 범죄와 형벌, 자원의 분배 등 현재 당연시되는 가치관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뇌공학 혁신은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재편할 것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하나의 신체에 국한되지 않고 네트워크상 여러 기기에 분산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국가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복제본으로 존재하거나 반대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집단의식으로 결합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행 사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법률 및 제도도 발맞추어 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로 부활한 사람이 법적 권리를 가질 것인지, AI와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 새롭고 난해한 문제들이 대두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 격차로 인류의 분화가 일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뇌기능 향상이나 수명 연장 기술을 일부만 독점하면 포스트 휴먼 엘리트와 일반인 구도가 생길 수 있고 이는 큰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뇌공학 기술은 초기부터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포용 정책에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미래의식과 뇌공학 기술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극복마저 논의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인류에게 새 시대를 열어줄 열쇠일 수도, 통제 못하면 재앙을 부를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인문학적 사회적 숙고가 긴밀히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를 지키면서 이 놀라운 기술들을 다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시대의 인간다움과 공정성 모색. 위에서 논의한 모든 기술 발전은 결국 사회 구조와 인간 생활 양식의 거대한 변화를 수반합니다. 100년 후 미래 사회는 오늘날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띨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특히 인간 노동의 변화, 기술 독점과 사회 불평등, 윤리적 AI 및 법제도 정비의 문제가 부각될 것입니다. 우선 인간 노동의 개념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대다수 육체 노동과 반복 업무는 AI와 로봇으로 자동화되고 인간은 그런 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는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여가와 창조를 누릴 기회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 체계가 무너져 대규모 실업과 직업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자동화로 인해 전 세계 일자리의 50% 이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는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나 노동시간 단축,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 정책이 논의될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완전 자동화 사회에서 모든 생산을 기계가 맡고 인간은 창작이나 봉사활동 등 자발적 활동만 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일을 통한 자기 실현과 사회적 역할을 원하기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가치 있는 활동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 교육은 지식 전달보다 창의성, 공감, 비판적 사고 등 인간만의 강점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과 직업 전환 지원이 강화되어 기술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유연하게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기술 독점과 사회 불평등 문제는 앞서 각 분야별로 언급했듯 미래 사회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미 오늘날도 소수 IT 공룡 기업들이 데이터와 AI를 독점해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100년 뒤 기술 격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소유한 집단이 그 혜택을 독차지하면 중산층과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계층 간 격차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유전자 치료로 부유층 자녀들은 병 없이 오래 살며 뛰어난 신체 지능을 갖게 되고 저소득층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아 건강과 능력에서 격차가 벌어지면 신분의 세습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실업도 사회 안전망이 없다면 빈곤층에 타격을 주고 소수가 소유한 로봇과 AI가 생산의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 부의 편중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방지하려면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재분배 메커니즘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소득도 그중 하나이고 데이터 배당이나 로봇세 같은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연구에서는 자동화 시대에 정부의 재정 정책이 더욱 중요해져 세금을 통해 노동자 계층에 소득 지원을 하고 부의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또한 기술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 규제와 표준 공개화 등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핵심 AI 알고리즘이나 의료 기술은 오픈소스로 공개하거나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여 모두가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부와 권력은 기술력에 기반할 것이므로 기술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면 디스토피아적 신계급 사회가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포용적 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AI와 법률 프레임워크 정립은 기술 사회의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AI가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로봇이 사람과 뒤섞여 생활하는 미래에는 새로운 윤리 원칙과 법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지, AI 의료진단의 오류에 대한 배상 문제, 감정형 로봇의 학대 금지 여부, 나아가 인공지능이 일정 수준 지능을 넘어서면 법적 인격을 부여할지 등의 복잡한 질문들이 대두됩니다. 현재도 유럽연합은 AI 액트를 통해 AI 시스템을 위험에 따라 구분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여러 나라에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0년 뒤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AI 헌장이나 로봇 윤리 규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된다 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넘어서 AI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을 의무화하고 차별이나 편향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법제화될 것입니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권리 보호가 큰 이슈인데 BCI나 유전정보 활용 등 민감 분야까지 기술이 파고들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기술을 이용한 전체주의적 감시서의 위험도 있으므로 법과 기술 양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과 강력한 규제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 윤리적 변화에 잘 대비한다면 미래 기술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번영과 풍요를 안겨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기본 소득과 에너지, 식량을 보장받고 위험하고 단순한 일은 기계에 맡기며 원하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은 일의 굴레에서 벗어나보다 인간적인 창조와 취미, 돌봄과 탐구에 시간을 쓰고 기술은 그러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AI와 로봇은 사람의 친구이자 동료로 인정받고 인간은 기술과 협업하며 더 높은 성취를 이뤄낼 것입니다. 요컨대 기술 발전의 궁극 목표는 인류의 행복 증진이어야 하며 그렇도록 만들 책임이 현 세대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회와 도전을 잘 관리한다면 100년 후 사회는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 상당수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풍요 사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요약하면 미래 기술 사회에서는 일의 개념과 계층 구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윤리와 법 체계가 요구됩니다. 기술은 인류를 번영으로 이끌 열쇠이지만 잘못 다루면 불평등과 통제 상실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인문 사회적 통찰과 기술 간의 균형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에 두고 기술을 발전시킬 때 우리는 미래 기술이 선사하는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밝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100년 후의 과학기술 발전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뒤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 진출, 생명공학, 나노기술, 기후대응, 양자 컴퓨팅, 에너지, 뇌공학 등 각 분야의 혁신은 개별적으로도 거대하지만 상호 연계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도전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밝히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학적 상상력과 기술적 실현력을 최대한 발휘하되 인간과 지구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미래학자 코틀러는 과거 SF가 21세기의 현실이 되었듯 21세기의 SF도 22세기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꾸는 미래의 꿈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100년은 위험과 희망이 교차하겠지만 인류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왔듯 이번에도 협력과 창의성으로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인류의 진보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22세기 인류는 오늘날 상상하는 어떤 모습보다도 더 풍요롭고 지혜로운 문명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